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글을 못 읽어 쫓겨난 양반집 아들. 조선 중종 초년 지리산 자락 아래에 자리한 김씨 가문은 조정의 이름을 올리는 명문 거족이었다.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난 김안국은 어릴 적부터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부친 김봉현은 집안의 선대처럼 아들이 장차 문과에 급제해 가문을 빛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아이는 경국 지색과 맞설 국사감이라 했소. 사주가 명문이요 형상이 총명하오. 그러나 그 믿음은 김안국이 7살이 되던 해부터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천자문을 펼쳐놓고 가르쳐도 안국은 하늘천 따지조차 외우지 못했다. 10살이 넘도록 글자 하나 바로 쓰지 못했다. 안국아, 이건 천이다. 하늘천, 입으로 따라해 보아라. 하늘천.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그래, 이게 무엇이라 했느냐? 산이 아니라 하늘이다, 이놈아. 아버지, 저는 글자가 모두 개미떼처럼 보입니다. 김봉현의 분노는 커졌다. 딸 같으면 그냥 조용히 시집 보내겠지만 안국은 가문의 장손이었다. 그는 매일 회초리를 들었고 안국은 날마다 멍투성이가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헤헤, 저런 놈이 내 아들일 리 없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라. 결국 안국이 15살이 되던 해 김봉현은 그를 사촌 동생이 사는 삼동리로 보내기로 했다. 본가에서 무려 20리나 떨어진 외진 마을이었다. 김봉현은 작은 보통이를 안국의 품에 쥐어주고 말했다. 너는 가문의 수치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삼동리에 사는 김봉현의 사촌 동생 김재현은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한 선비였다. 조정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학문에 뜻이 깊어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안국이 오자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다. 안국아, 글을 못 읽는 게 내 잘못만은 아니란다. 그저 지금까지는 너한테 맞지 않은 길이었을 수도 있어.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꾸나. 안국은 처음으로 회초리가 아닌 따뜻한 말로 글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없이 반복해도 천자문 한 장을 넘기지 못했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지만 이렇게 글머리가 없는 아이는 안국이가 처음이구나. 하지만 안국이에게 야단을 치거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은 안국이가 안타까울 뿐이었다. 김재현은 결국 글 공부 대신 집안 일손을 돕게 했다. 나무를 하고 물을 기르며 안국은 조용하고 느리게 세상을 배워나갔다. 20살이 되던 해 김재현은 안국의 장래를 걱정하며 적당한 혼처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학문은 못할지라도 사람은 반듯하고 인품이 좋으니 장가를 들면 안정을 찾을지도 모르지. 그 무렵 근처 마을에 이자수라는 자가 집안 딸을 혼인시킬 상대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김재현은 이좌수를 찾아가 혼인말을 꺼내자 이좌수는 반가워했다. 하지만 상대가 사촌형 김판서의 큰아들이라고 하자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아니, 그런 높은 집안에서 왜 저희와 사돈을 맺으려 하십니까? 혹시 몸에 무슨 문제라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형님의 적자가 분명하고 잘생긴 데다 훤칠하고 심성도 곱고 건강합니다. 다만 한 가지. 김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안국이 글을 못 읽어 아버지에게 쫓겨나 저에게 와 있지요. 이좌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좀 아쉽지만 내 딸이 학식이 높으니 사는 데는 지장이 있겠나. 판서 지방과 사돈을 맺을 기회가 어디 또 있겠는가. 이리하여 혼례는 성사가 되었다. 이좌수의 딸 이씨는 15살부터 논어와 맹자를 읽었고 자는 명아로 불릴 만큼 총명했다. 마을에서는 사내 10명보다 낫다고 칭송이 자자했다. 혼례를 치르고 며칠 후 안국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내가 부끄럽지 않소. 나는 글을 모르는 사내요. 괜찮습니다, 서방님. 글은 마음으로 배우는 거지 손이 배우는 것이 아니옵니다. 안국의 아내는 자신이 한번 가르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설 수는 없었다.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걱정스러웠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 제가 옛날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좋소. 해보시오. 방에 틀어박혀 심심했던 안국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얼마나 재미있던지 안국은 잠도 자지 않고 아까 들은 이야기를 똑같이 외워서 중얼거렸다. 아내는 잠결에 듣고 깜짝 놀랐다. 서방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똑같이 외우셨잖아요. 아, 실은 내가 글은 몰라도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뭐든 똑같이 기억한다오. 안국의 말에 아내는 희망이 보였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외워보도록 했다. 그렇게 며칠째 계속되자 안국은 문득 궁금했다. 그런데 부인, 그 재밌는 이야기들은 어디서 알게 되었어?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두 책에서 본 것입니다, 서방님. 책이라고? 정말이요? 난 글이라면 개미떼로 보여 골치 아팠는데. 안국이 놀라워하자 아내는 책을 가지고 왔다. 한 장씩 펼쳐놓고 글자를 짚어주며 이야기를 가르쳐주자 안국은 흥미를 보였다. 내용을 알게 되니 글자도 저절로 알게 되었다. 인이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서방님이 마을 개를 굶기지 않고 밥을 나눠준 것처럼요. 그런 방식은 안국에게 천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자를 그림처럼 이해하고 뜻을 몸으로 익혔다. 5해가 지나자 안국은 드디어 천자문을 다 외웠고 소확과 명심보감의 문장을 직접 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에 3번 응시했으나 낙방을 했고 4번째 만에 겨우 급제하였다. 중종임금은 그의 인품과 학문을 크게 사모하여
그를 대제하게 발탁했다. 조정에서 그의 과거사를 들은 대신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를 몰라 집에서 쫓겨났으나 그를 마음으로 알게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배움의 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아버지 김봉현은 늙고 병들어 눕게 되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김한국을 친송하고 임금이 그를 삼정승에 청거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도다. 김한국은 아버지를 찾아왔다. 50 가까운 사내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아버님, 저 안국이옵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김봉현은 비틀거리며 앉았다. 나는 널 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아버지가 절 버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김봉현은 주저앉아 어깨를 떨며 깊이 통곡했다. 내가 그토록 어리석었구나. 날 용서해 다오. 그는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후회했고 한참을 말없이 아들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다. 그 뒤로도 안국은 겸손한 학문과 굳은 성품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았으며 결국 조정의 명을 받아 대제하게 자리에 올랐다. 그는 학문보다 먼저 사람을, 글보다 먼저 마음을 배운 이로 남았고 그의 이름은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다운 선비의 본보기로 기억되었다.